네, 저 이제 금융 스터디 이제 2025년 5월 7일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연습 문제 2번 그 걸선 오프 CRM 관련 연습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잠시만 블랙쇼울즈 이퀘이션 데리베이션까지 그 잠깐만 발표 시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 네, 간단하게 해주시면 너무 끝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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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너무 길지 않게. 근데 그 마켓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왜 데리베이션이 중요한지 일반적인 연습 문제상으로는 잘 안 드러나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보도록.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저번에 시작했던 사무엘슨 모형으로부터 출발을 할게요. 블랙쇼울즈가 모든 프레임워크를 만든 게 아니니까 저희가 아는 그것이고 그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을 따르고 옵션은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들을 따르는데 어, 세뮬슨 같은 경우는 옵션의 리턴을 그러니까 인스턴시언스 리턴을 K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세뮬슨이 도입한 되게 특이한 이퀄리브리엄 컨디션이에요. 그럼 뭐 바운더리 컨디션은 저희가 아는 그거고요. 그리고 이 옵션에다가 이토 렘마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나오겠죠? 그리고 저희가 아는 블랙쇼울즈랑 굉장히 유사한 식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세뮬스는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는 거죠. 취해서 여기 K를 곱해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위식에다가. 그러면 아래와 같은 그 이토 렘마를 적용한 식에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바로 아래와 같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블랙쇼울즈 이퀘이션이 거의 다 나오죠. 유러피안 옵션의 가치를 서술하는 방정식이 사실은 바운더리 컨디션까지 해서 거의 잘 정의가 됐습니다. 1960년에. 근데 아시다시피 이 알파는 맨 처음에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고요. K는 옵션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각각의 마켓에서 결정되는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들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사미엘슨이 사실은 아무것도 말을 해주지 못했어요.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도 사실은 제대로 말을 해주질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블랙쇼울즈에선 이게 해결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블랙쇼울즈는 이걸 다 사무엘슨의 기본 세팅을 대부분 가져오는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점은 어, 세밀슨 같은 경우는 그 옵션의 시장과 주식의 시장을 생각을 해서 각각에서 어떤 균형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블랙쇼울즈 모형에서는 물론 블랙쇼울즈가 뭐 대놓고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세팅을 하진 않았지만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본드 시장을 좀 명시적으로 고려를 해요, 말로. 그러니까 스톡 프라이스는 여기서 세밀슨의 세팅을 그대로 따라가죠. 그런데 이 본드가 여기 도입된 거를 사실은 좀 잘 봐야 돼요. 물론 이건 저희가 아는 바로 되게 디터미니스틱한 미분 방정식이고 ERT로 나오는 뭐 유러피안 콜옵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런데 이 4번에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 이게 그 블랙쇼울츠 세팅에서 꽤나 세뮬슨이 생각했던 어떤 시장 균형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실은 셋업이라고 봐야 돼요. 뭐냐면 어, 시장에 본드랑 스톡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본드를 얼마나 들고 있을지 스톡을 얼마나 들고 있을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팅에서는. 그랬을 때 이 두 개 랜덤 변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홀딩 프로세스를. 이게 FT 메저러블 하고요. 여기 아래에 이
두 랜덤 변수에 대해서는 이런 제약 조건이 사실은 걸려야 돼요. 근데 이 주식의 홀딩분에는 L2 조건이 필요하고요. 본드 홀딩분에는 L1 조건이면 충분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포트폴리오든 사실은 이런 리니어 썸으로 적힌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얘를 인테그레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이 ST 항에는 당연히 디퓨전 텀이 붙겠죠. 디퓨전 텀이 붙으면은 얘는 사실은 이토 아이소메트리를 써야지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에 붙어 있는 이 웨이트 텀은 사실은 제곱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 본드에 붙어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랬을 때 저번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셀프 파이낸싱이 뭐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셀프 파이낸싱은 아니 그러니까 셀프 파이낸스는 이겁니다. DVT는 DST랑 DBT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큐리티들의 트레이딩 스트래티지를 곱한 리니어 썸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이게 이렇게 사실은 이게 그 확률 미분 방정식의 D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DST 안에는 디퓨전 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쓰면 셀프 파이낸싱 포트폴리오 이건 적분식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굳이 뭐 적분 노테이션 안 쓰고 여기서는 확률 미분 방정식의 미분 노테이션을 썼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노아비트러지는 뭐냐? 이 마켓이 노아비트러지란 말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이 셀프 파이낸싱 조건을 만족하는 포트폴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 S와 T의 합이면서 동시에 이 셀프 파이낸스를 만족하는 이 어떤 포트폴리오도 V0가 0이고 주어진 probability measure에서 만기 시점에 손해를 보지 않을 확률이 1일 때 반드시 만기 시점에 0일 확률은 1이어야 돼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공짜로 돈을 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냥 앉아서 돈을 안 들이고 V0가 처음에 포트폴리오 투자액이 없는 거죠. 그 투자액이 없는 상태로 마지막에 돈을 먹을 확률이 0보다 크다. 그러면 그건 확실히 말도 안 되는 남는 장사죠. 그게 사실은 아비트라지 조건이고 이 아비트라지 조건을 정확하게 아티큘레이트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그 트레이딩 스트레 홀딩 프로세스랑 셀프 파이낸싱 포트폴리오가 다 제대로 정의가 됐어야 됐죠. 그 다음에 뭐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 여러분이 아는 뭐 블랙쇼즈에서 보던 그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다른 교재 많아요. 그랬을 때 약간 교재에서 하는 데리베이션이랑 약간 다른 방식을 취했어요. 제가 사실 이 데리베이션이 맞는지는 뭐 제3자한테 확인은 못 받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발표니까 혹시라도 찾아서 문제가 있으시면 나중에 디스코드 같은 걸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CT가 옵션 프라이스라고 합시다. 저희가 그 구하고자 하는 뭐 만기 옵션이 뭔지, 유로피안 옵션이 뭔지는 다 아실 거고. 근데 우리는 이 S랑 T만 있는 마켓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S랑 T뿐 아니라 이걸로 스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C를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레플리케이션을 뭐 해보고 혹시 싶습니다. 그 이미지 좀 네, 확대해서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잘 여기 못 이렇게요. 보여서. 네네. 네, 여기 저희가 있는 시장은, 어, 이런 트레이딩 스트래티지만 가능한 시장이에요. 기초 자산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는 주식이 하나 있고,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는 본드가 하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포트폴리오만 가질 수 있어요. VT 같은.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갖기 위해 앞에 홀딩 프로세스의 조건들은 여기 이렇게 쫙 적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VT로 C를 표현을 해보고 싶어. 근데 저희가 마켓이 컴플리트하기 때문에 컴플리트하다는 게 뭔가요? 레플리케이션이 반드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자산들의 공간 안에 C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컴플리트하다는 거는. 그 가정을 갖고 일단 레플리케이션을 한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레플리케이션을 할 거야. 그랬을 때 퍼펙트하게 레플리케이션 하려면은 모든 시간별로 VT랑 C 값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스트래티지를 생각한다고 합시다. 얘네 둘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가능한 가용한 스트래티지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뽑을게요. 근데 델타 T는 이렇게 주어진 확률 변수라고 일단은 할게요. 이렇게 정의하는 게 저희는 가능하겠죠. 그랬을 때 그 CT, ST를 얘로 표현이 된다고 할게요. 얘로 표현을 해보겠다. 할 일종의 목표죠? 오브젝티브. 그랬을 때 그 이 토렌마를 여기 적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토렌마를 적용했을 때 이퀘이션 C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죄송해요. 그 이거를 저희가 어 이거를 가정하기 전에 여기 이 델타 T, ST 플러스 이거를 가정하기 전에 이 DC는 그냥 성립하죠. 이퀘이션 C는. 앞에 이 C를 이거 가정 필요 없이 이퀘이션 C는 그냥 이 토렌마를 적용하면 성립해요. 왜냐면 C2니까. 근데 우리가 V랑 C를 사실은 마켓 컴플리트니스 때문에 같다고 봤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가정이 있었죠? 노 아비트라지 가정이 있었죠. 노 아비트라지 가정은 어떻게 생겼었나요? V랑 오른쪽이 같으면 오른쪽이 D 취한 거랑 V의 D 취한 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노 아비트러지는. 그렇지 않으면 아비트러지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 DVT는 DC랑 반드시 같아야 돼요. V가 레플리케이션이 완전히 됐다면. 레플리케이션은 마켓 컴플리트니스 때문에 된다고 볼 거고 이 둘이 같다는 거는 노 아비트러지 때문에 같다고 볼 거예요. 제약 조건들이죠. 그랬을 때 아, DVT는 사실은 오른쪽 두 개의 DD죠. 저희는 계속 이토렘마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토 포뮬라 이토렘마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D를 붙일 때. 그걸 항상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D 왼쪽 텀이랑 오른쪽 텀은 각각 아래와 같이 더 이토 포뮬라로 풀어 헤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아닙니다. 예. 약간 델타 T에 대한 처리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 이게 사실은 그 앞에 붙어 있는, S 앞에 붙어 있는 확률 변수잖아요.
그런데 이토렘마 적용할 때 얘에 대해선 그 트리트먼트를 자꾸 안 하는 것 같은, 엄밀하게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저는 이 방식을 택했어요.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을. 그런데 아시다시피 BT는 스토캐스틱 텀이 없죠. 그러니까 쿼드라틱 코베레이션 제로. 당연히 이렇게 갈 거고. 그런데 얘랑 얘는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이 위에, 이 아래에는,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얘는 정리가 잘 되는데 얘들을 보기 위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할 거예요. 저 VT는 보시다시피 얘죠. 어, 근데 얘가 이걸 임플라이 하니까 이퀘이션 C랑 이퀘이션 CF가 같아야 돼요. 이퀘이션 C가 뭔가요? 이퀘이션 C 아까 C는 그냥 C2에 속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는 식이고요. SF는 셀프 파이낸스 컨디션이에요. 포트폴리오가 가져야 되는. 이 두 개를 그냥 갖다가 놓을게요. 여기서. 왜냐면은 DVT는 DC여야 되니까. 그랬을 때 확률 과정들 다 넣고 아까 델타 T 넣고 정리하고 여기 이제 코이피션트 DT랑 T 맞춰주고 해서 계산을 쫙 하면은 얘가 나와요. 이 계산이 맞는지를 발표하는 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기로는. 네. 근데 그랬을 때 이 레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C를 얘로 레플리케이션 하니까 VT와 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거를 위 식에 의해서 다시 대입하면은 이 식이 나와요. 그리고 이 식을 쭉 아래로 정리하면 얘가 나옵니다. 블랙쇼울즈 이퀘이션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그니까 왜 이 짓을 왜 했냐라고 하면은 약간 그 일반적인 데리베이션들을 보면은 막 미소 변화량 DT를 양쪽에 곱해서 그 DT 구간의 그 인스턴시어스한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R이니까 거기 또 R을 곱하고 R에다가 포트폴리오 파이에다가 DT 곱하고 양쪽에다가 어떻게 해갖고 다시 이제 DT를 0이 아니라고 나누는 일을 하거든요. 그 이토 포뮬라도 막 이렇게 저렇게 쓰는데 이 S 앞에 붙어 있는 이 델타 T에 대한 처리가 약간 그렇게 제가 납득할 정도로 깔끔하게 설명해 준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제 생각에 이 루트를 따라가면은 어떤 그런 불편감은 별로 없었어요. 이 증명은. 그리고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노아비트러지 조건이나 그리고 마켓 컴플리니스 조건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프릭션리스 마켓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프릭션리스예요? 보시면은 여기에 해칭 프로세스가 R이죠, R. R에 있죠. R이니까 각각을 다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잖아요. 각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그리고 여기 셀프 파이낸싱 포트폴리오도 보시면은 뭐 딱히 세금이라든가 그런 건 없죠. 거래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디베타 보시면은 그 빌리는 데 쓰는 자금, 뭐 주는 데 쓰는 자금 이런 것도 R이 또 따로 다르지 스프레드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조건들 사이사이에 다 녹아 있고 그거를 좀
임플리시트하게 작용하는 시장의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증명에 왜 도움이 되냐, 수학적으로 그게 반드시 왜 필요하냐를 보여주는 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증명보다는 이걸 쓰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위안일진 모르겠지만.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결말이고, 뭐, 세뮬슨부터 여기 블랙쇼얼즈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 방정식 푸는 거는 사실은 푸는 방법은 옛날에 다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 점프 단계를 뭐 별도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는 아까 여기 별표로 표시해 놓은 이 트레이딩 스트래티지를 이렇게 제약을 하는 것. 다이나믹하게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세미얼슨이 생각했던 시장도 사실은 자유로운 시장이죠. 자유로운 시장인데 어찌 보자면은 되게 정적이에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그냥 중앙에 딱 만나갖고 그냥 PQ 딱 정해지면 그냥 그것만 서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좀 더 동적인 시장을 상상을 했다라는 거. 이런 전략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상상을 했으며 이 전략은 이런 마켓 프린시플을 따라야 돼. 라고 언급을 해준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여기 마켓 컴플리니스 가정에 의해서 CT를 그냥 이걸로 그 스팬을 했잖아요. 리니어하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실은 얘네들이 다 잘 정의되고 이 가정이 일관성이 있다는 건 잘 드러나요. 네. 저 델타 T랑 앞에 붙어 있는 트레이딩 스트래티지도 나중에 알고 보면은 다 이 트레이딩 스트래티지 컨디션 만족한다는 것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생략했고, 가정으로 시작했지만 문제없이 다 끝나요. 그런데 어,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여기 ST가 여기 스톡이 이 ST가 그냥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최병선 금융광 마지막에 있었던 것처럼 헤스톤 모형을 따른다. 여기 있는 변동성 자체가 어떤 다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콜옵션이 이렇게 스팬이 되겠느냐? 이 트레이딩 스트래티지의 내에서 이제 업투 메저 제로 셋 위에서 같다고 스팬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은 스팬이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ST 말고 다른 위험 자산을 하나 더 도입하죠. 헤스톤 모형에서는. 그런 것처럼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마켓이 컴플리트한가 아닌가도 이 세팅 안에서 다 결정이 난다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세팅에서. 에셋이 근데 어쨌든 마켓이 컴플리트하다는 거는 이 주어진 굉장히 베이직한 이 에셋들의 리니어 썸으로 다 표시가 된다. 이런 트레이딩 스트래티지로서. 그게 사실은 컴플리트 마켓이라는 의미고요. 별도 증명이 필요하지만 여기선 가정을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맞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 옵션도 결국은 이 본드랑 스톡만 있는 마켓에서의 어떤 포트폴리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좋은 발표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채팅방에 사진 하나 보냈는데 그 인컴플리트한 경우가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네요. 그래서 좀 그중에 좀 재밌는 거는 애초에 그 기초 자산이 트레이딩의 대상이 아닐 수가 있다는 3번이 되게 좀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뭐 기후 파생 상품 이런 거는. 어쨌든 저희가 트레이드 가능한 기초 자산들의 어떤 트레이딩 스트래티지를 곱한 코이피션트 들어가 있는 리니어 썸으로 표현이 안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여러 5가지 이야기죠.
나중에 그 포트폴리오 쪽에서 다루게 되면은 약간 뭐 좀 보다 보니까 교차했지? 약간 방금 말한 대로 뭔가 원 위험을 이제 해지 거래할 수 있는 이제 파생 상품 같은 경우가 없었을 때 그거랑 이제 비슷한 그 뭐 운동을 따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추세 상관계수를 가진 혹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해지 비율을 맞출 수 있냐, 이제 그런 최소 분산 해지 비율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봤었는데 나중에 좀 포트폴리오 이론 쪽이 아마 정보기하랑 좀 엮일 부분도 많고 또 이제 또 봐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융공학 가면은 또 그런 데 가서 약간 저런 뭔가 시장 불안전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러니까 네. 아, 아, 네. 그 다음 주에는 혹시 그 제가 디스코드에 올린 문제를 좀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하면은 또 좋을 거 같아가지고 이제 그 채무 불이험이 있었을 때 채권 가치를 이제 구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그런 거를 또 베이스로 이제 만드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한 10분 정도 주시면은 제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수업 문제에서도 어떻게 응용되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음, 화이트보드를 일단 켜고, 이제 오늘은 저희 연수 문제 두 번째 그 걸선어프 티어렘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연습 문제를 다 풀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그 밑에 그 스테이트먼트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에 좀 적용해 보면서 약간 왜 이걸 도입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이제 자세한 원리는 모르겠는 좀 그런 정도입니다. 해서 저렇게. 아, 그리고 그 여기에서 제가 확인한 게 여기 부호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이번 문제가 다 그냥 걸선 오브 티어럼을 뭐 써보는 문제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연습 문제의 형태로 걸선우프 띠오렘 프루프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이해하자. 네,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어, 그럼 문제를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화이트보드가 드래그가 안 돼가지고
아, 그래서 지금 그 줌을 이게 뭐지? 그 계속 확대랑 축소를 반복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억기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직 걸선 오브 디어럼의 명 스테이트먼트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도중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보기로는 결국에는 그 드리프트 텀을 없애고 브라우니안 모션을 뭐 다른 걸로 바꾸고 그걸 통해서 드리프트 텀을 없애는 게 목표인 걸로 일단 저가 봤던 문제에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일단 여기 A번에서 여기 1번의 A가 뭐 1번 A만 보면 이거는 브라우니안 모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마틴게일 저는 이거 그 마틴게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 브라우니안 모션이 아니다.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익스펙테이션 대충하고 넣으면은, 넘어갔습니다. 예, 예, 네네. 예. 저는 그냥 브라운 그 디피니션의 3번 그 독립중분 과정 그쪽에서 이제 빼서 정규 그 평균이 0이 정규분포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 개 빼면은 UT1, T2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니라고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다음 B번이 저는 B번은 약간 제대로 보이기보다는 좀 되게 대강 보였던 것 같은 게 그 어쨌든 이게 그 저희 첫 번째 문제 보면 맞아요. 그 뭐 그 1 더하기 뭐로 되잖아? 1 더하기 ZT, 세타 T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1, 1 B, 2. 더하기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그 그냥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게 마틴게리니까 잠시만요 근데 뭔가 이상한데요? 잠시만요. 네 제가 계산을 이거 DT가 아니라 DWT네요 그쵸. 네 WS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네. 네네. 그래서 그냥 뭐 이게 마틴게일이니까 P 마틴게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네. 네. 그리고 이게 마틴게일인 거는 그냥 디스크리트하게 했을 때 인크리먼트들이 다 마틴게일이니까 아니, 인크리먼트가 네 마틴게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는 디스크리트하게 풀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마틴게일도 나오니까 전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제 익스포넨셜 마틴게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U의 DWS 0부터 T 마이너스 2분의 1에 약간 그 이거의
이게 이제 UWT고 여기에서는 UW에 이제 이게 이제 이거랑 같음을 보이면 되는데 좀 너무 쉽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약간 그 아이소메트리 쓰면은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의 제곱인데 아이소메트리에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적분하면은 U제곱 T가 되는 게 잘 보여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익스포넨셜 마틴 ZT가 익스포넨셜 마틴게일이고 그러면은 그 기대 그 연이수 노트에 있는 뭐 논 네거티브 로컬 마틴게일이고 그러면은 이제 마틴게일이 된다? 뭐 이런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을 택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이토렘만 때렸습니다. 이토 포뮬라. 음, W랑 T로 쭉 전개하다 보면은 어떻게 드리프트 텀이 사라지더라고요. 음, 예. 그냥 그때 드리프트 텀이 없으면은 마틴게일이잖아요, 무조건. 그쵸 그쵸. DWT는 무조건 마틴게일. 예. 끝. 예. 음, 저는 사실 이 C번을 보고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던 뭔가 라돈니코딘 뭔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좀 그 정도 감상이 있었는데 좀 봤을 때 좀 막막하더라고요. 저도 10원을 약간 그 이해해서 풀기보다는 이제 옆에 그 CRM 나와 있는 거에서 그냥 네. 뭐 여기서 세타가 마이너스 뮤고 그때 뭐 T 확률축도 Q에서 WT가 빼기 뭐 0부터 T까지 이거니까.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자세히 몰라가지고 숫자에 넣은 것 같아요. 음, 이게 이런 식으로 매저 체인지를 하면은 드리프트 텀이 없어지는 그런 건가요? 네. 어, 매저 체인지 해서 드리프트 텀 없애기. 이제 어, 어지간한 거는 다 마틴게일로 바꿔 버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 과정. 신기하네요. 음, 제가 관련해서 좀 유튜브 영상을 봤던 게 있는데 그 캡처본을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음, 네, 여기 문제 옆에다 더 봤는데 이제 일단 저희가 원래 봤던 측도가 P 측도가 되고 그리고 여기 P 측도에서 보시면 그 여기 주황색에 있는 이거는 그냥 그 저희가 아는 그 WT고 DWT 했을 때 나오는 일반적인 브라우니안 모션이고 그다음에 여기 그 초록색이 XT인데 여기 XT는 그 여기 그 드리프트 텀이 1.5가 붙고 그다음에 그 대신 이거 변동성이 좀 작은 해가지고 좀 새로 나온 과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그래가지고 그 확률 분포를 보면 여기가 네, 뭐 이쪽이 T 시점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시점에서 보면
여기 나온 초록색은 여기 그 평균이 1.5T가 되고, 그다음에 분산이 0.6 제곱 T? 네, 제곱 T 맞죠? 네, 0.6 제곱 T가 된다고 나와 있고, 뭐, 이 빨간색, 그 주황색은 저희가 알듯이 그 0,T가 되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원래 알던 그림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매저 체인지 한다는 거는 이제 그 이 선을 결국 그 이 직선으로 옮기는 좀 그런 걸 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거 자체를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두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이 분포가 그 모양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평균이 0으로 조정이 되는. 이게, 네. 그래서 음, 아마 네, 초록색이 뭐 이렇게 가고 원래 주황색이 있던 게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옮겨가지고 여기 뭔가 드리프트 텀을 없애는 게 목표구나. 그게 일단 제가 처음 와닿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두 번째로 와닿았던 거는 뒤에 그 2번 문제 할 때 나왔습니다. 약간 그 콕스로스 루빈스타인 그 모델 할 때 ERT 마이너스 D에 U 마이너스 D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 좀 뭔가 그거와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뭐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식을 좀 보면서 느꼈었던 거는 결국 무위험 이자율만큼 계속 이제 어떤 화폐 가치 같은 것들이 증가하니까 여기가 이제 미래의 평균이 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약간 확률 축도를 조정한다? 약간 이런 것들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되게 그런 면에서 되게 비슷해 보인다? 약간 이런 소감이 듭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 근데 좀 뭔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약간 치사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결국 뭔가 어떤 돈이라든가 뭔가 이런 이제 따르는 것들을 척도를 바꿔서 다시 브라운동으로 만든다? 약간 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척도에 대한 뭔가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있어야 뭔가 정의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무위험 그 수익 그 확률 척도를 쓰는 이유도 뭔가 그런 거 위험 중립 확률 척도도 뭔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건가 좀 싶긴 합니다. 확률 측도를 고르는 기준. 아, 참. 언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은 주제 같습니다. 어, 네. 오늘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네. 아마 이 선생님이 좀 많이 다루실 것 같은 내용인데 실제로도 어떤 실무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아, 않은데, 그래요? 근데 제가 실무상 위험 중립 확률, 제가 실무상 그 코멘트 드렸던 부분은, 어, 그 이항 모형 같은 걸로 그 옵션 비슷한 어떤 주주간 권리를 프라이싱해서 오실 때 그 배당락을 이항 모형 안에 반영해 오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음, 그럼 중간중간에 주식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떨어지는 시점에 저 위험 중립 확률 가정을 못 지켜오시는 분들을 몇 번 음, 발견을 했어요. 그랬을 때 실무에서 중요한 거는 확률 측도를 뭐 잘 고르는 거는 게 아니라 저 위험 중립 가정 잘 지켰는지. 음, 음, 예. 특히 이산 배당을 가정한 옵션 프라이싱을 할 때 이항 모형 내에서 과연 위험 중립 확률 가정이 유지가 됐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연속 배당으로 녹이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R-Q로 어차피 위험 중립 확률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바꿔서 녹이는데 그걸 안 하시고 반드시 나는 이산 배당을 해서 배당락을 반영할래 라는 걸 목표로 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 확률 측도를 조심하셔야 된다. 음. 예, 이거는 실무적인 코멘트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지적이 나왔던 사항이.
근데 이 위험 중립 과정을 뭔가 재무제표나 이제 그런 권리상으로 맞추는 게 실질적으로 솔직히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뭔가 저희가 보통 쓰는 것들은 이자율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R이라는 어떤 상수로 주거나 약간 그런 어떤 문자로서 주어지는 것들이지 실제로는 계산을 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이제 예, 예. 3년만, 네, 3년 평균 국공채 10년? 약간 저희는 그 이쪽을 무이험 할인율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뭐 무혐 할인율 뭐 고를진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많은 분들이 원화 이자율 수합 금리 펌 스트럭처 가져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가져왔을 때 보통은 어떤 특정 만기를 골라갖고 이자율을 고르기보다는 펌 스트럭처 자체를 전체를 다 사실은 일종의 그 연속복리 이자율로 잘 바꿔 바꿔 인터 그 부스트래핑해서 인터폴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거를 잘 해가지고 각 시점마다 무이험 이자율이 달라지게 음, 해서 갖고 오는 케이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음. 시점별 무이험 이자율로. 그러니까 구간별 포워드 레이트로. 연속 아, 복리 뭔가 포워드 이제 레이트. 예. 약간 수익률 곡선을 그럼 부트스트랩 같은 걸로 만들어서 수익률 곡선은 채권 채평사에서 보통 주고요. 원화 이자율 아, 수합이나 아니면 시장의 네. 마켓 데이터로 얻어오는 거고 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순간 이자율들을 쭉쭉쭉쭉 포워드 레이트로 뽑을 수 있겠죠. 음. 예.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저 해칭도 다이내믹 해칭을 해야죠. 아, 그쵸. 해지 비율 그때그때 달라져야 될 거고. 근데 그걸 다 반영해서 오시더라고요. 많은 음, 경우. 음. 예. 한국 무기업 지표 금리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은 2.8%라고 합니다. 그 지표 금리가 쇼트 레이트인데 불행히도 그 펌 스트럭처가 없지 않습니까? 없다 보니까 조금 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냥 예. 그냥 막연하게 한 가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보통 그냥 뭐 미국 국채 아, 네, 금리가 그냥 그 무이험 이자율이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맞아요. 보통 티빌로 이제 뭔가 네, 학교에서는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무위험수익률 그냥 티빌 이런 거라고. 예, 예. 네. 뭐 근데 이렇게 근데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이 또 그 국가 부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언제까지나 안전자산 무위험이라고 그러니까요. 봐도 괜찮을지 뭐 이런 생각도 요즘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안전자산이 근데 따로 예전에 라이보가 그걸 했는데 아, 근데 라이버라고 있는군요. 네. 예전에 라이보가 사실은 무이험이자율 대표 금리였는데 한번 스캔들이 있어서 없어졌고 그거를 대체하는 수익률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 그게 거래라든가 뭐 만기별 좀 파생상 거래가 그걸 갖고 많아야지 좀 유의미한 지표 금리로 좀 다 대체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라이브 이게 금리가 사라졌었군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라이보를 어, 무위험으로 지금은 보지 않고 그 당시에 있었던 라이보랑 국채가 아니 국채가 아니라 스프레드를 따로 막 히스토리컬리 구해요. 연준 이런 데서 막 줘요. 폴백이라고 자 검색해 보시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기존의 라이보 계약들이 사실은 그 라이보 변동금리 스왑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게 라이보가 없어져가지고 그 뒤로 그럼 뭐로 줘야 되나 그런 것들 결정할 때 이제 미국 국채 금리보다는 라이보가 살짝 높거나 그랬거든요. 제 기억에. 그 스프레드를 또 미국 국채 금리에 가산해가지고 막 주는 걸로 바꾸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혐의자율이 사실
뭐랄까, 엄청 거기 돈을 많이 넣어놔가지고 그 정도 스프레드 차이에 사람들이 저렇게 민감하구나라고 느꼈던 뭐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왜냐면 그냥 여기서 검증하는 입장에서는 무혐의자를 뭘 쓰든 사실은 파생 상품 전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원화 음, 이자율 수합을 갖다 쓰든 국고채를 갖다 쓰든 국고채도 사실은 기간마다 다르고요. 내놓는 수치가. 그리고 기관마다 내놓는 수치도 사실은 막 만기도 그 엄밀한 그 만기가 아니에요. 막 3개월, 6개월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딱딱 맞지 않아요. 유동성이 이렇게 많지 않은 만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그날 실제 그 정확히 그 날이 6개월에 해당하는 잔여 만기가 6개월에 해당하는 국채의 거래가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근처 호가 받아다가 채평사에서 주는데 그 실제 잔여 만기랑 그 고시되는 만기가 조금 한 달 이상 벌어질 때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직접 제가 채평소 출신 아니어서 직접 제가 확인은 못 드리는데 그쪽 경력자분께 들은 말로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게 좀 더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고. 근데 뭐 사실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막 세심하게 안 따져도 가치 차이는 크게 안 나요. 예. 음. 거의 어지간해선 뭐 예. 다이내믹 캐칭 안 하고 그냥 잔여 만기 연속 복리 스팟으로 바꿔갖고 그냥 써도 아무 문제가 없죠. 예. 어지간해선. 보험사 같은 데서는 이제 보통 그 보험 계약에 대한 듀레이션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30 이 정도 되니까 이제 ALM에 관리할 그 만기가 길면은 되게 중요하죠. 그, 만기가 길면.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스토캐 되게 궁금하네요. 보험사도. 약간 그러면은 이자율 변동성 모형을 가져다 써야 될 것 같은데 보험사는 못 약간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외국에서 IFRS 기준상으로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뭔가 만든 금리 생성 모델 같은 것들 이제 불러와가지고 이제 확률적 시나리오 방식으로 만들어서 쓴다고 약간 하더라고요. 그거는 리스크 관리할 때는 괜찮죠. 음. 관리할 때는 괜찮은데 프라이싱 할 때는 대체 어떻게 할지가 궁금한 거죠, 저는. 프라이싱 할 음. 때는 왜냐면은 좀 그 저희는 위험 적립 확률을 갖다 써야 되잖아요. 아, 예. 그쵸. 예. 보통 위험 가치 평가를 할 때. 근데 과연 어떻게 하는지 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예. 같은 뭔가 이제 금융산업 안에 있어도 또 다양하게 뭔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게 좀 다른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예. 2번을 한번 봐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문제는 옆에 붙여놨고요. 이제 이번 문제는 좀 앞에서 봤던 그 1번 문제랑 뭐 그래서 제로에 나온 거랑 실제 좀 적용해 보는 문제였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 적용하는 라인 바이 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저 뒤에 있는 일단 세타이스를 의미하는 걸 찾아가지고 적분해서 뺀 것들 빼서 근데 이게 그 Q가 먼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론 존재를 하겠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메저 Q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로 저희가 그 Q를 스트럭처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존재성만 보이는 건가요? 네, 좀 보면서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서 좀 계속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 A 맨 마지막에 Q를 define 하라고 하는 게 네. 그냥 존재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수식 well define 하라는 얘기 같아요. 음. 예, 말 그대로 수식 줘라. 예. 근데 여기 Q가 그 익스플리시트하게 구해질 수 있는 게 맞나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3번 문제도 거기까지 못 풀긴 했는데 Q가 probability measure 여기 비슷한 상황에서 Q가 probability measure라는 거를 보여라가 3번의 A번 문제였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나 하는 의문이 있고 음. 전 사실 그 약간 이 정리 전체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여기 그 ZT가 일단 익스포텐셜 마틴게일인 건 알겠는데 왜 음. 이게 라돈 니코딘 데리베티브가 되는지 그거를 어, 제가 안 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지금 보면서 딱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위에는 익스포넨셜 마틴 게인이고 밑에는 좌변은 라돈 니코딘처럼 보이고 우변은 이게 같다고? 약간 네, 맥락상은 너무 뜬금없는. 그리고 이제 아래 있는 이 그 WTQ 같은 경우는 더 뭔가 그 약간 따로 노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드리프트 텀이 이제 빠진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는 그 이제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지만은 약간 저도 소감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그 이번 문제를 막 써보긴 했는데 그 사실 거의 잘 안 풀려가지고 솔루션을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를 보면서 좀 걸선어프 그 보면서 아마 걸선어프 띠어럼이나 라도니코딘과의 관계 뭐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문제 먼저 보면서 할까요? 네네. 일단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터렘마를 적용을 하면 마이너스 R만 나오니까 분의 1 어? 이차미분항 아, 아, 아셨죠? 깜빡하고 안 썼습니다. 어쩐지 이게 어, 잘 정리가 안 되나 싶었는데 네.
이렇게 얘는 냅두고 이렇게죠. 네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나요? 어, 그 시그마 제곱 DT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DWT가 제곱이 되고 DT 붙은 텀은 다 날아가니까 아, 음, S 틸다 T로 그 정리하고 DT로 묶으면은 헷갈리네요. 제가 계산했던 거랑 잠시만 좀 다르게 나와가지고. 음. 뭔가 뒤에 왜 그 저기 안 사라지죠? ST가 왜 남죠? 아니, 잠시만, 이게 그 솔루션에는 왜 이차 미분항이 없지? 근데 이차 미분항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네네. 이- 어, T에 대해서. 어, 뭐야. 그렇네요. 솔루션에는 이거는 오류 아닐까요? 솔루션에 대한. 솔루션 오류가 또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솔루션 중 하나에서 그 익스포텐셜 맡은 게 부호가 또 위에랑 또 반대인 것도 있었고 했는데, 음, 조심, 이거는 없어져. 뭔가 이 ST가 앞에 붙는 게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어, 근데 ST가 살아남는 게 맞고 미분을 하나 더 넣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 이상하네요. 이게 이 차항이 그냥 왜 그 프리에서는 죽는다고 돼 있었지? 음, EST. 풀이 보고 있는데 근데 풀이 보고 깔끔한. 있는데 네, 뮤 R 그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수익률 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뭐야 머리카락 이렇게 많이 빠져. 뭐 그 프리 보면 그래서 신기하게 막
그러니까 샤프 레이시오에다 마이너스 붙은 거 같은 거 나오고. 그렇네요. 그래서 원래 저 S틸다분의 저것도 이제 깔끔하게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음, 손엠마 어 2분의 1 다음에 S 두 번 미분하면은 그게 0 돼야죠. S 두 번 미분하면 0 이게 돼야죠. 없네. 예. 이게 네. 세 앞에 번째 이게 텀이 0이 돼야 없는 돼요. 예, 거네요. 0이 없어져야 돼요. 네, 어, 이게 그렇네. 이게 네. E 마이너스 RT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라고 하면 없어지네요. 어쩐지. 잠시만요. E-RT가 다시 네. S로 미분되면 0이잖아요. S에 대한 게 없으니까, 컨스턴트로. 그렇네요. 이게 ST가 넘어가서 있어가지고,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독을 풀었네요. 제가 지우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렇게 됐는데 하면 이제 여기는 수익률 중에서 무이험 이자율에 네. 기하는 부분을 뺀 만큼이 되겠네요. 에쿼티 프리미엄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A번 풀이 초반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 그 걸스너프 시어엠의 결과로서는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세타를 그냥 상수로 보고 이 항을 세타 t로 바꾼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세타가 뭐죠? 그냥, 이 세타가 여기 위에서 구하라는 세타인데, 이-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세타가 여기 문제에서는 프로세스라 나와 있는데 네. 그냥 컨스탄트만 계속 뱉는 음, 네, 프로세스로 보는 게 제일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근데 이거를 그냥 굳이 그렇게 가정 안 하셔도 뭐라 그래야 돼? 리듀스 폼으로 좀 바꿔서 쓰시면은 제가 이 D 앞에다 붙이면 이거 그냥 세타 S잖아요. 세타 T잖아요, 뒤에 있는 게. 예. 그렇네요. WTQ는 예. 세타. 네. TDT? 세타 T죠. 예. 그냥 세타 T가, 그럼, 그래도 어, 되나요? 뭔가, 되나? 잠시만요. 이게, 네. 세타 T, DT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DT죠. 네. 예, 예, 예. 네. 맞죠. 예. 잠시만.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게 D가 붙으면,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 그냥 DWT 뒤에 뭐가 오는? 마이너스 세타 t dt요. 이- 이게 그냥 왼쪽의 표기만 다르게 한. 근데 오른쪽으로 놓으면은 좀 더, 그렇네요. 예, 이게 그 표기만 다른 W, 거예요. 이게 예. 결국에는 그 WQT-WQ0이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네네. 음, 그러면, 그 이 d가 여기 오른쪽에 나왔으니까 이 dqt를 이 위에 대입해서, 네네. 음, 예, dwt를 치환하는 걸로 풀 수 있겠죠. 어, 어. 음, RDT, 저기, 시그마, 이때, USR, 저기, 시그마, 더하기, 시그마 DWQT. 이렇게 나오니까, 그다음에 요거를 0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샤프 비율이 나오게 돼요. Q 마틴길이 돼야 되고, r 마이너스 뮤 아닌가요? 지금 저 수식. 네, 맞습니다. 네네네, 예. 맞습니다. 아이고, 샤프 비율. 약간 샤프 디율에 뭔가 마이너스가 붙은? 예.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샤프 비율만큼 혹은 이제 계속 상승했던 어떤 추세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아까 전에 위에 보이는 그런 것처럼 이 기울기를 이제 X축으로 바꿔버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었던 주식, 이게 약간 흔히 생각하는 주식의 어떤 그 샤프 비율을 나타낸 그거였는데, 네, 약간 그거를 0으로 죽이는. 근데 B번이 그, 제가 뭐 이해했던 방식이나 솔루션에서는 그냥 이제 저희가 그 세타 값 알았으니까 그 세타 값을 그냥 그대로 그 익스포텐셜 마틴게일처럼 생긴 거에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가 그거였는데 이 문제에서 이 왜 라돈니콘 데리버티브가 ZT인지 그게 구해줄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면 이거 참고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근데 이거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가 맞죠? 네네. 둘 다 마이너스면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이 그 ZT가 왜 이렇게 정의돼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거에 대해선 얘기를 좀, 어떻게 뜯어봐야 나올까? 음, 사실 저는 뭔가 이제 DQ, DP? 사실 저것도 좀 되게 모르겠는 것 같아요. 이 확률 축도를 뭔가 나눈다라는. 그나마 여기에 대한 거는 만약에 음, 만약에 expectation of P에서 이렇게 될 텐데, 근데 네. 여기에서 그러게 이게 둘 다 마이너스가 맞나? 근데 이게 솔루션이랑 앞에랑 좀 다르더라고요. 이 솔루션에는 이게 플러스여야 그 익스포넨셜 마틴게일이 되는 그러니까 돼서 앞에 건 플러스 아닌가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본 다른 레퍼런스에서는 마이너스로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진짜요? 아, 아, 근데 그래요? 또? 여기에서도 아, 여기에서도 마이너스네요. 앞에는. 뭐죠? 그렇군요. 아, 또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 네. 네. 이게 아니면 뭐 교재마다 다른 건가? 뭐 그건 전혀 네. 모르겠습니다. 여기 붙이려던 건 아닌데. 뭐 어쨌든 여기는 마이너스 나와 있었고요. 음, 이게 또, 아, 음, 이게 그렇네요. 여기에서는. 음, 이게 어차피 이 DQ, DP를 더해줄 거니까 앞에가 빼져야 말이 되나? 근데 그럼 뒤에는 왜 또 마이너스 2이 되지? 이거는 임포텐스 샘플링 할 때 봤었던, 둘 다 마이너스 맞네요. 네. 제가 제 레퍼런스에도 둘 다 마이너스 맞네요. 음, 둘 다 마이너스. 그렇네요. 그러면 좀 이게 익스포넨셜 마틴게일이 되면 또 이상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마틴게일에 다시 마틴게일로 뭔가 만드는 거면은 드리프트가 사라질 일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약간 마이너스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음, 근데 이게 왜 ZT? 근데 진짜 네, ZT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ZT를 뭔가 저희가 그 ZT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측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세타 T가 뭐 ZT에도 등장하고 세타 T 가지고 이거 브라우니안 모션 바꾸고 해가지고 했던 과정에서 ZT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했던 과정에서. 그냥 ZT 마팅길인 거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1번에서 다뤘던 거라서. 음, 맞아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저 하시죠. 11시 20분이니까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군요. 옛날 서유기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은, 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걸슨 오프 CRM을 완전 정복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네. 또 네, 공부해 저도 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걸슨 오브 티오럼 관련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보니까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시험 문제 중에서 뭐 약간 브라운 운동 XT가 이 뮤 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만약에 그 이제 확률 축도 어떤 확률 축도에서는 n 뭐 i 시그마 제곱 뭐 이런 t 이런 식으로 이제 따르면은 그 이때 확률 측도가 GX, FX 걸로 뭔가 나타났는데 이 GX가 뭐냐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걸산호프 디어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도 혹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한 네, 번, 사실 예, 사실 약간 문제 자체가 너무 허접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예. 한번 약간 되게 기초적인 내용으로 뭔가 얘기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일단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